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 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입주 1년 만에 임대료 대폭 인상이 통보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콩농사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한 기계를 농촌진흥청이 개발했습니다. 수작업이 많은 밭농사에 기계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지역에 사흘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의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8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16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안개도 짙게 끼면서 출근길 가시거리는 고창 60m, 부안 50m 등으로 평소보다 짧아 차량 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분간 높게 유지되겠다며 밭밭 활동을 삼가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과 함께 전북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공단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공사화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기금본부의 공사화, 그 속내는 기금본부를 전북에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정진엽 장관을 만나 인사 사퇴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며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삼성과의 합병에 관여해 연기금에 손실을 끼친 기금이사를 관두게 하려던 인사권자가 오히려 정부 압박에 사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최 이사장이 사퇴하는 대로 공사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금 공사를 설립하면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어 내년 10월 기금본부 전북 이전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실제 속내는 흔들어 보자는 거지. 새정치연합은 논평을 내고 관리 감독에서 자유스러운 공사로 만들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대놓고 재벌에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산하 기관의 적법한 인사권에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최강 이사장, 홍한선 본부장을 모두 불러 대질 신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 간사로 있는 한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통과될 수 없는 법안입니다. 고른 인재 등용이나 예산 지원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해온 현 정부 여당이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꿔줄 기금본부 이전에까지 재를 뿌리는 형국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추진할 평가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조은 선출직 평가위원장에 전권을 부여해 평가위원 구성에 나서고 있으며 평가위 실무를 지원할 지원팀 9명도 참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가 11월 초부터 의원 평가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은 물갈이 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지지도 여론조사 시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임대료 5%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성은 물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입주한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그런데 최근 주민들은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5%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만 400에서 600만 원가량이 인상되고 전세 가구는 700에서 1000만 원 상당을 더 내야 합니다. 주민들은 부영 측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대료를 일방 인상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5% 인상 아니고요. 5%는 임대차 보호법에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부영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최대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비싼 건 아니었으니까. 다른 데는 지금 2억 2천, 2억 4천 형성되고 있는데 싼 것은 저희가 평균도 더 큰데. 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4년 전 입주한 주변 임대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63%가량 비싼 데다 1년 만에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질 자체가 최하급입니다. 하자 자체를 완벽하니 마무리를 해주고 그랬을 때 주민이 어느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내에서 농성을 한 데 이어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임대 아파트가 임대료 인상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연체한 도내 고액 체납자가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8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19명이 연체한 액수는 전체의 33%인 2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18명으로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 군과 함께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계로 파종과 수확을 하는 모습은 벼농사에서나 보셨을 텐데요. 밭농사도 기계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공개한 콩농사의 기계화 현장을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계가 지나가자 흙 두둑이 만들어지고 그 위로 비닐이 씌워진 뒤 파종까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콤바인은 염은 콩을 추수한 뒤 곧바로 철거까지 마치고 콩을 쏟아냅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개발된 콩을 심고 수확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로 농촌진흥청이 농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사용 결과 노동력은 91%가 절감되고 비용은 83%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모작으로 콩농사를 집니다. 콩농사를 지면은 벼 농사 진 거에 3배의 이모작 양으로 소득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은 사람 손에 의지했던 밭작물 농사에 기계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밭작물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상황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콩 등 기타 양곡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곡물 자급률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기계화를 위해 재배 표준도 마련했으며 콩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까지 기계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밭작물의 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 논농사 기계화는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는 56%에 그쳐 이번 농콩 기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가을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내 배추와 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과 부안 등 배추와 무 주산지를 조사한 결과 생육 상태가 좋아 단위당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강수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배추와 무를 심은 지난 8월 이후 비가 간헐적으로 내린 덕분이라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전북도연맹은 어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 정부 수매량을 늘리고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 쌀이 넘쳐나는데도 정부가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떡과 막걸리 등에 쓰이는 가공용 수입쌀도 20% 할인해서 방출했다며 벼가 담긴 자루를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농사가 대풍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년도 예상 쌀 생산량은 425만 8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0.4% 늘었습니다. 이는 병해충 방지와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금 들판을 바라보면 풍년의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데 정부나 농민 모두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년 연속 풍작으로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을 웃도는 130만 톤 이상인데 그 원인은
벼 재배 면적 감소보다 쌀 소비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쌀값 하락을 막고 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정 가공용 공급을 늘리거나 쌀의 사료용 이용과 사회복지용 지원 확대, 대북 지원 등의 방법이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당국에서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쌀 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다 쌀 재고 부족으로 중단한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논에 배 대신 부족한 콩과 옥수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논은 밭으로 전환하고 쌀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농민도 쌀값 하락 방지를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소비자가 쌀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당국이 우리 쌀의 우수성과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해 쌀 재고량을 줄이고 쌀값 하락을 막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을 놓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교육당국과 원생 감소를 우려하는 사립시설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과 향후 전망을 임홍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지역에는 현재 공립인 단설 유치원은 원생 120명으로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전주 4군데, 군산 3군데 등 모두 20군데의 공립 단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유치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설과는 별도로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을 5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오산면 폐교의 부지를 확정하고 도교육청에 80억 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율이 86%가 되기 때문에 학부형들로 하여금 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지만 400여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인가 정원에 비해 4,700여 명의 원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공립 형태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 통합 정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설립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없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들여서 단설을 짓는다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가 구성돼 앞으로 3차례 토론을 거쳐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묵은 공립유치원 설립 논란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대학 교수들과 교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도내 역사 전공 교수 250명으로 이루어진 전북 사학회와 전북 역사교사 모임 등 400여 명의 교수와 교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갈등과 국론 분열의 원인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020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도 누리과정 보육비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아 투자에 관심을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아슈 반덱 시장 일행은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세계적인 식품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말해 향후 투자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가금류 가공이 주 산업인 바네벨트시와 익산시가 유사한 점이 많다며 상호 협력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승마를 즐기는 승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순창군이 말 산업의 기반 구축과 함께 공공승마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 실군 소식을 정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순창군이 팔덕면, 구룡리, 옛 군부대 주변에 모두 5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실내외 마장과 마사, 방목장 등을 갖춘 공공승마장을 조성합니다. 순창군은 공공승마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에게 건전한 레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승마 체험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소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이 트라이앵글형 경제 관광 벨트 구축의 타당성과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라이앵글형 경제 관광 벨트는 무주군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와 관광 자원 개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목표와 주제를 설정하는 한편 경제 파급 효과와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해발 300m 이상의 진한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가을 표고버섯이 다음 달까지 수확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진안군은 올해 119농가에서 200여 톤을 생산해 19억여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품질 좋은 표고버섯 생산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표고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곰소젓갈 발효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부안군 진서면 곰소젓갈마을에서 개최됩니다. 곰소에서 느끼는 오복, 건강, 오감만족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최고의 젓갈을 찾아라 등 8개 분야 3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양한 젓갈과 품질 좋은 소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군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조례가 개정돼 대출 이율이 종전 4%에서 2%로 인하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해 협약을 맺은 4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이율을 종전보다 2%포인트 낮은 2%로 201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라 2%를 초과해 납입한 이자는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 한 닭 도축장이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참풀에는 닭을 하차하고 도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닭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내 동물복지시설은 참풀에를 비롯해 전국 최초 동물복지 육계 농장인 햅시바 농장 등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완주군이 결혼 정년기를 넘긴 농촌 총각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결혼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완주에 거주한 농업인 가운데 만 35세에서 50세의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결혼식 소요 비용과 정착 비용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완주군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한 뒤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옛 재단 측 이사의 해임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이달 초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현재 이사회 일원인 조모 이사가 옛 재단 측의 재정기여자 재공모에 동의해 함께 활동했다며 교육부에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현 이사회는 재정기여자를 재공모한 옛 재단 측 이사들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과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은 전북 여성교육문화회관에서 제3회 노사발전 포럼을 열고 노사 상생을 위한 다짐을 선언하고 전북발전 만들기에 앞장서자는 의미로 노란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열린 포럼에서는 청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과 법과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 등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합방 직전 순국한 전해산 의병장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어제 장수군 번안면 전해산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전해산 의병장은 을사조약 체결로 국권이 약탈되자 500여 명의 의병대를 조직해 장수와 남원 등 호남 지역에서 70여 회의 전투를 치르며 전공을 세웠으나 1909년 일제에 체포돼 그해 8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23회 흥부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남원 사랑의 광장과 요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흥부제는 흥부정신을 기리는 나눔과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문화 나눔 장터 판매 수익금의 10%는 소외계층 돕기에 사용됩니다. 개막에 앞서 어제 흥부전의 배경지인 인월과 야영 일대에서 마을의 무사 변형을 기원하는 터울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국제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전국 예술인들이 모이는 아트 레지던시 페스티벌 인 전북이 내일부터 31일까지 옛 군산시청 등지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관악 음악인들로 구성된 에버그린 밴드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세계가 인정한 공연 퍼포디언 옹알스 쇼가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전북 지역 교사들의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수업축제가 모레 전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제13회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원광효도마을은 모레 원광대 학생회관에서 전국 효문화 확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교통교육문화연수원은 오늘 임실군민회관에서 사업용 운수종사자를 위한 현지 출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